자꾸 피곤한 당신, 혹시 그 피로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병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저는 88세 현역 가정의학과 의사 손명주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느낀 점은 피로는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로는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오늘부터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건강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피로로 위장한 치명적인 질환 5가지와 이를 막기 위한 예방법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1.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추위를 탄다면 단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 진료했던 67세 김땡땡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쉬어도 기운이 없고 사무실에서 혼자 두꺼운 카디건을 껴입는다고 호소했습니다. 피곤은 늘 있었고 얼굴이 푸석해졌으며 체중이 3kg 정도 불어나 바지가 꽉 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6개월을 버텼지요.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계단을 오르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찬 뒤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나 싶어 내원하셨습니다. 문진에서 만성 피로 무기력 추위 민감성변 비탈모를 확인했고 저는 즉시 갑상선 기능 검사를 권했습니다. 결과는 정상치에서 한참 벗어난 전형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었습니다. 원인은 면역계가 갑상선을 공격해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하시모토 갑상선염.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이 신진대사를 느리게 만들고 온몸에 연료를 공급하지 못해 피곤이라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죠. 김 씨는 레보티록신 1일 일정 복용과 함께 요오드 과다 섭취 제한, 규칙적 운동,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시작했습니다. 6주 뒤 재검에서 수치가 안정되며 몸이 다시 따뜻해지고 에너지가 돌아왔다고 웃으셨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원인 모를 피로와 추위 민감성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갑상선 기능검사를 받으십시오. 40대 이후 여성, 자가면역 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은 특히 주기적 검진이 필요합니다. 치료를 시작하면 대부분 증상이 호전되니 너무 늦기 전에 몸의 작은 신호를 귀담아 들으세요. 나이가 들어도 피로를 정상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피곤은 때로 작은 장기의 비명이자 건강을 되찾으라는 몸의 지혜로운 외침입니다. 2. 빈혈입니다. 숨이 차고 어지럽다면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60대 여성 박님은 어느 날 병원에 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단을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고 아침마다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워요. 혹시 심장이 안 좋은 걸까요? 하지만 박 씨는 평소 혈압도 정상, 당뇨도 없고 운동도 가볍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큰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저는 창백한 눈꺼풀, 입술색, 빠르게 뛰는 맥박을 보고 바로 빈혈 검사 CBC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혈색소 수치 HB 8.5GDL로 심한 철결핍성 빈혈이었죠. 추가 검진 결과 원인은 장기간의 위험약 복용과 불규칙한 식사, 그리고 위축성 위염으로 인한 철 흡수 장애였습니다. 결국 이 피로와 숨참은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닌 혈액 속 산소 운반 부족으로 인한 전신 피로였던 겁니다. 치료는 철분제 복용, 위장 보호제 중단, 철분이 풍부한 식단 개선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개월 뒤 박 씨는 이젠 계단 올라가도 숨 안 차요. 머리도 맑아졌어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꾸 숨이 차고 어지럽다면 빈혈 검사를 먼저 받아보세요. 특히 50대 이상 여성, 위장약을 오래 복용 중인 분, 생리 과다 경험이 있는 여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로는 산소 부족의 신호일 수 있으며 간단한 혈액 검사로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몸이 무겁고 숨이 찬 이유,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피로는 피가 부족하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4. 당뇨병 초기입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혈당이 당신을 지치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전 제 진료실을 찾은 55세 남성 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유난히 피곤하고 자꾸 졸려요. 그런데 밤에 화장실을 2번이나 가고 이상하게 자꾸 입이 말라요. 이전까진 건강했는데 최근 체중이 4kg 가까이 빠졌고 식사를 해도 금세 배가 고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혈당 검사를 권했습니다. 결과는 공복 혈당 132mg, 당화혈색소는 6.9%, 명백한 당뇨병 초기 진단이었습니다. 당뇨병은 흔히 혈당이 높아지는 병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몸속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만드는 병입니다. 즉, 피로는 당뇨병의 아주 전형적인 첫 번째 증상 중 하나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결국 사람은 계속 피곤하고 무기력한 상태를 느끼게 됩니다. 이님은 현재 식단을 조절하고 하루 만보 걷기를 실천하며 초기 경구약 치료를 병행 중입니다. 2주 후 재진에서는 기운이 돌아오고 입마름이 줄었어요 라는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세요. 피로, 졸림, 입마름, 잦은 소변,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는 당뇨의 경고입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40세 이상이면서 피곤이 지속된다면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검사는 필수입니다. 초기에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하니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계속되는 피로와 갈증은 몸이 보내는 혈당 신호입니다. 피곤하다고만 넘기지 마십시오. 그 피로 당뇨일 수 있습니다. 4. 간 기능 저하입니다.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피로, 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63세 여성 정님이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요즘은 자고 일어나도 몸이 너무 무겁고 일할 기운도 없어요. 얼굴색도 누렇게 떠요. 정 씨는 피곤함 외엔 특별한 통증도 없고 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 흰자와 손톱 밑이 누렇게 변색된 것을 보고 저는 바로 간 기능 검사 AST, ALT, GGT, 빌리루빈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3배를 넘었고 무증상 간염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 씨는 수년 전부터 피로를 노화라고 생각하고 넘겼고 간 수치도 한 번도 검사받지 않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지방간과 약물성 간염, 그리고 수면 부족, 음주가 복합적으로 쌓여 있었던 겁니다. 몸이 쉬어도 회복되지 않았던 이유는 간이 해독과 회복 기능을 다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치료는 간 보호제 복용, 금주, 저지방 식단, 야채 위주 식사로 시작됐습니다. 2개월 후 정 씨는 피곤한 게 반 이상 줄었어요. 예전엔 일어나기도 힘들었는데 이제 다시 운동도 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눈이나 피부가 누렇거나 쉬어도 피로가 계속된다면 간 기능 검사를 꼭 받으세요. 약을 오래 복용 중이거나 음주가 잦은 분, 스트레스가 많은 분일수록 간이 먼저 손상됩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이기에 증상이 있을 땐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회복되지 않는 피로는 단순한 무기력이 아닙니다. 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점검하세요. 5. 암 초기 증상입니다. 그 피로, 단순한 과로가 아니라 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70세 남성 김님은 기운이 없고 나른해서 낮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며 내원하셨습니다. 체중이 서서히 5kg 정도 빠졌고 식욕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며 병원에 오기까지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즉시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 CT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암이기. 간암은 초기에 뚜렷한 통증이 없지만 암세포가 면역세포와 싸우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 만성적인 피로를 유발합니다. 김 씨도 그저 피곤할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몸속에서 암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김 씨는 빠르게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 체중 감량과 피로는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의심하고 검진받은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원인 모를 피로가 한개월 이상 지속되고 체중이 줄거나 입맛이 없을 경우 암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밤에 식은땀, 미열, 무기력감이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암은 초기일수록 완치율이 높고 발견이 늦을수록 예후가 나빠집니다. 피로는 몸속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단순한 과로로 넘기기엔 암은 너무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냥 피곤하다는 생각 오늘부터 멈추십시오. 6. 식사 시간 규칙적으로 지키기. 식사 리듬이 무너지면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88세인 저도 하루 3번 식사 시간을 철저히 지킵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피로를 줄이고 질병을 막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50대 여성 환자분은 아침을 거의 매일 거르고 점심은 급히 먹고 저녁에 폭식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늘 피로하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죠. 검사 결과 위염과 혈당 불균형 그리고 수면 장애가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파고들어 보니 식사 시간의 불규칙함과 폭식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면 혈당, 인슐린, 위산 분비가 안정되고 간과 췌장이 리듬을 따라 일을 하기 때문에 피로가 줄고 면역도 유지됩니다. 반면 식사를 거르거나 늦은 시간 폭식을 하면 혈당 급등, 지방간, 내장 비만, 수면 방해로 이어져 만성 피로를 만들게 됩니다. 저는 늘 같은 시간에 가능한 한 가볍고 따뜻한 식사를 권합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면 온종일 피로하고 인지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식사는 배고플 때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하셔야 합니다. 하루 3끼 중 2끼는 같은 시간에 드시는 습관만으로도 신진대사가 안정됩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약보다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당신의 피로, 식사 습관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몸은 리듬대로 살 때 가장 건강합니다. 7. 물을 충분히 마시기. 탈수는 피로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88세인 저 역시 하루 6에서 8잔의 물을 꼭 챙깁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물 부족이 피로와 집중력 저하, 심지어 면역력 약화까지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한 60대 남성 환자분은 항상 나른하고 무기력하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밤잠은 잘 자고 특별한 병도 없는데도 피곤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진 중에 물은 하루에 얼마나 드시나요? 라는 질문에 물은 별로 안 마시고 커피만 2-3잔 마십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갈증이 나야만 물을 마시지만 이미 갈증을 느낄 땐 탈수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혈액과 세포 사이 수분이 부족하면 산소와 영양소의 전달이 느려지고 전신 피로감이 증가합니다. 또한 체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간과 신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환자분은 하루 1.5리터 물 마시기를 실천한 지 일주일 만에 몸이 한결 가볍고 두통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천 팁을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컵, 식간에 천천히 마시는 물, 커피 녹차는 물이 아닙니다.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수분을 더 잃게 만듭니다. 몸이 피곤하신가요? 그 피로 물 1컵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것 가장 간단한 건강 실천입니다. 8. 커피 음주 줄이기. 당신의 피로는 자극에 중독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커피 2잔 없으면 일도 안 돼요. 퇴근 후 맥주 1캔은 스트레스 푸는 유일한 낙이에요. 이런 분들 제 진료실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곤하다고 느끼고 잠을 깊이 못 자고 아침이 가장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 58세 직장인 남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커피 2잔, 저녁엔 소주 반병을 습관처럼 마셨습니다. 늘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된다고 호소하셨죠. 검사상 큰 이상은 없었지만 제가 권한 건 단 하나, 커피는 하루 1잔으로, 음주는 일주일 1회 이하로 줄이기.
2주 뒤 그는 오히려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눈이 잘 떠져요. 예전보다 기운이 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일시적인 각성 효과는 있지만 과다 섭취하면 수면 질을 떨어뜨리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술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간에 무리를 줘 회복 속도를 느리게 하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커피는 오전 한 잔까지만 오후 이후엔 피로와 불면의 원인이 됩니다. 술은 피로 회복제가 아닙니다. 특히 매일 마시면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피곤할수록 자극보단 휴식과 수분,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 더 필요합니다. 당신이 마시는 한 잔의 습관, 피로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 이제는 줄이고 쉬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몸은 자극보다 회복을 더 원합니다. 9. 햇빛 받기입니다. 햇빛은 피로를 치료하는 자연의 비타민입니다. 88세인 저도 매일 아침 10분 햇빛을 받는 시간을 일부러 가집니다.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줄고 기분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회복되는 이유를 아시나요? 한 64세 여성 환자분이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우울하다며 진료를 보러 오셨습니다. 수면은 괜찮고 식사도 적당했지만 활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12mg로 심각한 결핍 상태였습니다. 사실 비타민 D는 단순한 뼈 건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와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 역할을 하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만성 피로, 우울감,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햇빛을 받지 않거나 실내 생활이 많으면 특히 결핍되기 쉽습니다. 그분은 이후 매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15분 햇빛 쬐기, 비타민 D 보충제를 병행하며 한개월 만에 몸이 개운하고 잠도 잘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천 팁을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10분에서 15분분 햇빛을 얼굴팔에 쬐어주세요. 유리창 너머 햇빛은 효과가 적으니 가급적 야외로 나가세요. 비타민 D가 낮다면 의사 상담 후 보충제 복용도 필요합니다. 햇빛은 공짜지만 그 효과는 약보다 큽니다. 매일 아침 햇살 속에서 건강을 되찾아보세요. 당신의 피로 햇빛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10. 자기 전에 10분 스트레칭하기. 하루의 피로는 밤에 풀지 않으면 내일로 쌓입니다. 88세인 저도 매일 밤 잠들기 전 꼭 1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근육 긴장을 풀지 않으면 숙면이 어렵고 만성 피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 50대 여성 환자분은 밤에 잠은 자는데 자고 나도 피곤하고 허리가 뻐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면 시간은 충분했지만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기분이 처진다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자기 전엔 스마트폰을 보다 그대로 누워 자는 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자기 전 10분 스트레칭을 권했습니다. 특히 목, 어깨, 허리, 종아리 위주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을 소개드렸죠. 일주일 후 환자분은 밤에 훨씬 편히 자고 아침에 덜 피곤해졌어요 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수면 중 회복을 촉진하는 자연 치료법입니다. 특히 몸이 차가운 분들은 잠들기 전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체온을 올려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천 팁을 드리자면 잠자기 10분에서 15분 전 조용한 음악과 함께 가볍게 목과 어깨, 다리를 푸세요. 강한 운동이 아니라 천천히 깊게 늘리는 느낌으로 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TV나 스마트폰 대신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당신의 피로, 잠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기 전 10분의 움직임이 건강을 되찾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건강 지혜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건강을 만든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실천하는 노후 지혜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꿀팁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실천이 당신의 건강을 바꿉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